감히 어디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찰싹? 로비의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채린이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서윤.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한 강진혁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정략결혼 상견례에 나온 그였지만 전처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3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숨겨진 정체성과 치밀한 복수, 배신과 사랑이 얽힌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차에서 내리자 수행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층 꼭대기에 있는 회장실 창문에서 박 여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진혁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고 치지 마라. 이 상견례 하나에 태강의 앞날이 걸려 있다. 한주랑 손잡으면 우리 태강은 앞으로 50년은 걱정 없다. 진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랑 이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 여자는 이미 끝난 여자다. 돈 한 푼 없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무슨 쓸모가 있냐? 진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서윤은 돈 보고 산 여자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직도 그 여자 두둔이냐? 박 여사가 진혁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정신 차렸으면 오늘 채린이 손에 반지부터 끼워라. 진혁이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열 헤리티지 호텔 앞은 이미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기자들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강진혁 회장님,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재혼인데 심경 한 말씀 해주세요. 정략결혼 맞습니까? 사랑은 없는 겁니까? 진혁이 차에서 내리자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진혁은 카메라를 피하며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기둥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중앙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나타나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진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본능적으로 소란의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한채린이 누군가를 내려다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성은 서윤이었습니다. 서윤, 왜 네가 여기에? 서윤이 흩어진 서류들을 필사적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종이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혼한 주제에 어디서 태강 자료를 들고 다녀. 네가 뭔데 우리 회사 일에 끼어들어. 서윤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탁받은 일만 하러 온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입 다물어. 찰싹? 로비의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입술 끝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진혁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숨을 거칠게 내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참으셔야 합니다. 손 치워. 채린이 뾰족한 구두 굽으로 서윤의 손등을 밟았습니다. 아! 호텔 직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채린을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투숙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이 군중을 헤치며 폭풍처럼 걸어갔습니다. 더러운 여자야. 그 순간 진혁이 채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파요. 나요. 이 손 놓으라고요. 진혁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여기까지 참았다.
진혁이 채린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진혁이 무릎을 꿇고 서윤을 일으켰습니다.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진혁아. 진혁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서윤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누가 내 사람한테 손 떼라고 했어?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 여사와 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진혁아,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어머니 눈으로 직접 보세요. 이게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며느리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채린아, 설명 좀 해봐라. 아버지, 저 여자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봤다.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채린 씨와의 약혼, 전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진혁아, 제발 정신 차려. 이게 제일 정신 맑을 때입니다. 진혁이 법인 인감과 카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다 가져가세요. 전 이제 태강 사람 아닙니다. 미쳤다. 네가 정말 미쳤다. 찰싹? 30년을 키워놨더니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집안을 버리냐? 진혁이 서윤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가자. 이 더러운 여자야. 네가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한 발자국만 더 오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 진혁아, 지금 돌아오면 아직 기회 있다. 어머니가 먼저 끝내셨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진혁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내 옆에서 지킬게. 절대 혼자 안 둔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태강그룹 본사는 기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마다 진혁의 파혼 선언과 서윤을 구하는 장면이 실렸습니다. 박 여사가 회장실에서 신문들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자식이. 정우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박 여사가 험악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진혁 사장님의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를 동결했습니다. 박 여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빈손으로 나갔으니 며칠 못 버틸 거야. 한편 진혁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잠을 깨었습니다. 침대 옆 소파에서 서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만. 진혁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왜 여기서?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 진혁이 서윤의 뺨에 남은 멍자국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병원부터 가자. 아니야, 괜찮아.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몇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카드들은 모두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젠장. 진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정우입니다. 정우가 들어와 진혁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돈입니다. 진혁이 봉투를 받으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야. 박 여사님께서 사장님의 모든 것을 동결하셨습니다.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진혁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자. 치료부터 받아야 해. 같은 시각 한채린이 아버지 한 회장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채린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한 회장이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채린아, 일단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망신당했는데? 채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 회장이 전화기를 들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 운영하는 꽃집 주소를 알아봐라. 채린의 입술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후 늦게
서윤의 작은 꽃집에 덩치 큰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맞나? 응, 서윤 꽃집이라고 되어 있네. 남자들이 꽃집 안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분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꽃꽂이들이 짓밟히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남자들은 마지막에 소금을 뿌려놓고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 진혁과 서윤이 꽃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폐허가 된 꽃집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내 꽃집.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혁이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진혁이 서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진혁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만해, 진혁. 제발 돌아가. 싫어. 절대 안 돌아가.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가 회계사들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서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라. 서윤의 지인들 사업체에 세무조사를 넣겠습니다. 회계사가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완전히 고립시켜야 해. 한편 진혁은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태강그룹 회장 맞아? 현장 인부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퇴근길에 진혁은 편의점에서 서윤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샀습니다. 비록 하루 번 돈이 적었지만 서윤을 위한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돌아오니 서윤이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채용 금지령이 내려진 것 같아 서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딸기 우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뭘 못하겠어? 그날 밤 서윤이 잠들고 난 후 진혁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사장님. 정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주그룹과 태강그룹의 뒷거래 자료를 구해줄 수 있어? 진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채린이 서윤에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서윤의 부모 묘소를 강제 이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이 공문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진혁이 서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막을게. 그날 밤 폭우가 내렸습니다. 진혁은 산속 묘소 앞에서 밤을 새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용역업체 차들이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누구야? 용역업체 직원이 진혁을 발견하며 소리쳤습니다. 진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못 지나간다. 비켜. 우리 일하는 거야. 용역업체 직원들이 진혁을 밀치려 했습니다. 진혁이 맨몸으로 이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진혁이 돌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서윤이 진혁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혁, 깨어나. 서윤이 울부짖으며 진혁을 흔들었습니다. 진혁이 간신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묘소는 지켰어.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진혁을 부축했습니다. 바보야, 왜 이런 짓을. 그날 밤 서윤은 진혁을 간호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진혁이 잠결에도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떠나야 너가 안전할 텐데. 하지만 진혁의 손이 더 꽉 잡혔습니다. 잠든 중에도 그는 서윤을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길고 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가 이사들을 둘러보며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주그룹에서 투자금 회수 통보가 왔습니다.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박 여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3천억입니다. 이번 달 안에 상환하라고. 재무이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진혁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태강그룹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테나 캐피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테나? 정말? 네, 투자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연락해봐. 같은 시각 한채린이 아버지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린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강이 무너지고 있대요. 채린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혁이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채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곧 우리가 태강을 삼킬 수 있을 거다. 며칠 후 태강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채린이 붙어서 걸어왔습니다. 오늘 아테나 캐피털과 계약을 맺으면 모든 게 해결돼. 박 여사가 채린에게 속삭였습니다. 채린이 만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진혁도 돌아오겠죠. 행사장에는 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태강그룹의 새로운 투자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아테나 캐피털의 실소유주를 모시겠습니다. 박 여사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연단을 바라봤습니다. 채린도 긴장한 얼굴로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행사장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아테나 캐피털의 아시아 지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룹의 실질적 상속자가 직접 오실 예정입니다. 지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태강이 살아나는구나. 그때 연단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홀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채린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서윤? 서윤이 연단 위로 올라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서윤이 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테나 캐피털의 서윤입니다.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서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태강그룹에 투자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홀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서윤에게 집중시켰습니다. 태강그룹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이 그룹을 해체하러 왔습니다. 서윤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윤이 박 여사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경영권을 박탈하겠습니다. 채린이 연단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하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채린을 막았습니다. 채린이 경호원들에게 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의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한주그룹의 횡령 증거들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채린 양의 집안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서윤이 차가운 음성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회장이 스크린을 보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채린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서윤이 채린을 향해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로비에서 제 뺨을 때린 대가입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행사장 뒤편에서 진혁이 나타났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그가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진혁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강의 핏줄인 당신도 여기서 끝낼 것인가요? 서윤이 진혁에게 차가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혁이 서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진혁이 연단 앞에 서서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진혁이 연단 위로 올라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진혁이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 진혁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서윤이 진혁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리고 서윤은 경호원들과 함께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진혁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회장이 심장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채린이 아버지에게 달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구급차가 도착해 한 회장을 실어 날랐습니다. 채린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가 연단 아래 홀로 서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권력과 재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윤은 차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진혁이 예전에 준 낡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손수건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혁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진혁.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차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서윤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태강그룹 내부의 비리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면 서윤이 완전히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을 거야. 진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진혁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수 주주들 명단입니다. 이분들을 설득하면. 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서윤이 이기려면 이게 필요해. 직접 만나지 않으시나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혁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원하지 않아. 위험하다고 하더라. 한편 아테나 캐피털 본부에서 서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진혁이 전달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누가 준 건가요? 부하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윤이 자료를 넘기며 침묵했습니다. 자료 곳곳에서 진혁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에서 서윤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혁?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 관련 자료입니다. 서윤이 보고서를 읽어보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혁이 준 위자료는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센터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진혁이 한동안 노숙인 센터를 전전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책상에 엎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을 정한 서윤이 운전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진혁이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네, 아가씨. 운전사가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낡은 고시원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서윤이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서윤이 진혁의 방 번호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진혁이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는 서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혁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혁아. 진혁이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서윤, 여기 어떻게? 진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진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서윤이 먼저 진혁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진혁이 놀라면서도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왜 위자료 이야기를 안 했어? 서윤이 진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바보야. 혼자 고생했잖아.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하자. 태강을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함께 하자. 며칠 후 유럽에서 한 여성이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마담엘 서윤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직접 봐야겠어. 마담엘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진혁이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 불려갔습니다. 마담엘이 우아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혁인가요? 마담엘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혁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강진혁입니다. 마담엘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과제를 내일 아침까지 해결해 보세요. 진혁이 서류를 받아보니 복잡한 경영 시뮬레이션 문제였습니다. 유럽 최고 경영대학원 졸업시험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통과하면 서윤을 인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혁이 물었습니다. 마담엘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혁이 밤을 새워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온갖 경영 이론과 실무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이 완벽한 답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마담엘이 놀란 표정으로 답안을 검토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하버드 MBA 출신도 이 정도는 못할 텐데. 마담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마담엘이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며칠 후 아테나 캐피털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태강그룹 주식의 과반수 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회장실에서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이사진 전원이 해임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0년간 태강을 지배하던 박 여사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한편 체리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체린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파산했고 체리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탔습니다.
진혁과 서윤이 새로운 태강그룹 사옥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두 사람을 취재했습니다. 공동 경영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진혁이 기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박 여사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낡은 여인숙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꼴이 될 줄이야. 박 여사가 거울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진혁이 서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의 이름으로 된 대규모 복합문화센터였습니다. 네가 꿈꾸던 문화사업을 해봐. 진혁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감동하며 진혁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한강변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서윤이 진혁에게 물었습니다. 진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도서관에서 책 떨어뜨렸잖아. 그때처럼 순수한 마음 잃지 말자. 서윤이 진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이마에 키스하며 약속했습니다. 평생 잃지 않을게.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우뚝 선 새로운 빌딩에 윤혁그룹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진혁과 서윤이 나란히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윤혁이라니 우리 이름을 합친 거야? 진혁이 감동하며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진혁이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야. 취임식 날 로열 헤리티지 호텔 같은 로비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채린에게 뺨을 맞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호텔 직원들이 서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혁그룹 회장님 환영합니다. 서윤이 그날을 떠올리며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취임식장에는 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진혁과 서윤이 나란히 연단에 올랐습니다. 윤혁그룹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진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서윤이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진혁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검찰에 넘길 자료 준비됐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와 관련자들 모두 처벌받을 거야. 며칠 후 뉴스에서 박 여사 구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강그룹 시절의 모든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채린도 추가 혐의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한주그룹의 잔당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축하 행사가 끝나고 진혁과 서윤이 작은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옥탑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시절을 추억하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때가 그립기도 해. 서윤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지. 지금도 행복하지만 말이야. 서윤이 진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건배하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포장마차 아저씨도 덩달아 웃으며 안주를 더 주었습니다. 갑자기 진혁이 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진혁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머리가. 그 순간 진혁의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혁? 진혁아. 진혁이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진혁을 실어 날랐습니다. 서윤이 울며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뇌에 혈종이 생겼습니다. 몇 달 전 외상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공률이 50%도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서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억을 잃거나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진혁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서윤이 진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괜찮아? 진혁이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안 받을 거야. 서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너 혼자 그룹 운영하기 힘들 텐데. 진혁이 서윤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진혁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울었습니다. 바보, 당신 없으면 그룹이 무슨 의미야? 진혁이 몰래 유언장을 작성하려 했습니다. 서윤이 그것을 발견하고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마. 서윤이 분노하며 종이 조각을 던졌습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 없어. 알겠어? 서윤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진혁의 투병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윤혁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파 주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 혼자서 그룹을 이끌 수 있겠어? 이사회에서 서윤의 경영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윤은 낮에는 이사들과 싸우고 밤에는 병원을 지켰습니다. 링거만으로 버티며 진혁 곁을 지켰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여사가 병원에 몰래 나타났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년. 박 여사가 서윤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박 여사를 끌어내며 맞섰습니다. 당신이 진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감히. 박 여사가 서윤을 때리려 했습니다. 서윤이 박 여사의 손목을 붙잡으며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내 남자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윤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가 위축되어 물러났습니다. 수술 전날 진혁이 서윤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혹시 내가 기억을 잃어도 반드시 다시 너를 찾아낼게. 서윤이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진혁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수술등이 켜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이 수술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서윤이 신에게 애원했습니다. 복도에는 서윤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이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원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재 발생, 모든 환자와 보호자는 대피하십시오.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이송했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나며 수술실을 바라봤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돼요? 서윤이 지나가는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금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력이 끊어지면 진혁의 수술이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경보 소리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복도 끝에서 한채린이 나타났습니다. 교도소에서 탈출한 채린이 험악한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채린이 칼을 들고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상관없어. 오늘은 죽어도 너를 죽이고 말겠어. 채린이 이성을 잃은 채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윤이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술실만은 지켜. 절대 누구도 들어가게 하지 마. 경보가 계속 울리는 가운데 정전이 되었습니다. 비상등만 깜빡거리며 병원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서윤이 방화복을 입고 지하 전력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지하실에서 전력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어디 있어? 메인 스위치. 서윤이 손전등을 비추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뒤에서 채린이 나타났습니다. 도망칠 생각하지 마. 채린이 칼로 서윤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서윤이 아픔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래도 서윤은 전력 레버를 찾기 위해 기어갔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혁을 살려야 해. 서윤이 이를 악물고 메인 스위치를 당겼습니다. 병원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수술실의 기계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이 분노하며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하실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서윤이 채린의 손목을 붙잡으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신 차려. 이미 끝났어. 채린이 옥상으로 도망쳤습니다. 서윤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뒤쫓아갔습니다. 옥상에서 채린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죽자. 어차피 살 이유가 없어.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동반자살 같은 소리는 집어치워. 경찰이 옥상으로 올라와 채린을 포위했습니다. 저격수가 채린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절벽 끝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도. 총성이 울렸습니다. 채린이 다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채린을 체포해 갔습니다. 서윤이 안도하며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진혁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긴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의사가 제세동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진혁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다시 의사가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모니터에서 심박수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이 복도에서 기다리며 다리 상처를 붕대로 감았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우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담 엘께서 유럽에서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정우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서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혁과 어머니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항공편 예약해. 지금 당장. 서윤이 눈물을 참으며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윤혁그룹 이사들이 기습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서윤의 부재를 틈타 경영권을 뺏으려 했습니다. 서윤 회장은 무능력하다. 반대파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직 회의만을 통과시키자. 또 다른 이사가 동조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려는 순간 서윤이 주총장에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잠깐. 서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사들이 놀라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서윤이 마담 엘의 정권 위임장을 던져놓았습니다. 아테나 캐피털의 의결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사들이 위임장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과반수 의결권이 서윤에게 있었습니다. 회의만은 부결입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반대파 이사들이 좌절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서윤이 주총을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진혁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진혁아, 일어나. 제발.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계속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눈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깨어나지 않으면.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모든 걸 포기할 거야. 서윤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진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의 수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서윤이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혁? 진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진혁이 낯선 사람을 보듯 물었습니다. 서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혁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이 서윤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흉터가 있는 그 손등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는 순간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손이 서윤의 손등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파요. 진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놀라며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혁이 당황하며 자신의 뺨을 닦았습니다. 서윤이 진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거야. 의사가 들어와 진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일시적인 기억 혼선과 언어 장애입니다. 서윤이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나요?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나아질 겁니다. 의사가 희망적인 답변을 해줬습니다. 서윤이 병원 측에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병동 전체를 빌려 진혁의 재활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재활 전문의들이 모였습니다.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신경과 전문의들이 팀을 이뤘습니다. 서윤도 옆방에 임시 집무실을 차렸습니다. 진혁을 24시간 보살피며 일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며칠 후 채린의 재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탈주와 병원 습격,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했습니다. 채린이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하지만 아무도 채린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세상과 격리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서윤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박 여사가 숨겨둔 해외 비자금 계좌를 찾아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계좌가 있습니다. 회계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박 여사를 다시 수사했습니다. 추가 횡령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박 여사도 결국 중형을 받았습니다. 박 여사가 법정에서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진혁은 더 이상 박 여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진혁의 재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부터 연습했습니다. 서윤. 진혁이 어렵게 서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이 기쁨에 겨워 진혁을 껴안았습니다. 맞아. 내가 서윤이야.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 의존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2주 후
진혁이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한 발씩 내딛었습니다. 할 수 있어. 서윤이 진혁을 격려하며 소리쳤습니다. 진혁이 서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서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진혁이 서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달 후 진혁과 서윤이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기자들이 이 감동적인 장면을 취재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신문 헤드라인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국민들이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윤혁그룹에 대한 지지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담 엘도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사위를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마담 엘이 진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담 엘이 자신의 유럽 자산을 윤혁그룹에 합병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반대파 이사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윤의 완벽한 경영권 장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마지막 반대파 이사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진혁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의사들이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주치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축하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서윤을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대학교 캠퍼스였습니다. 여기 기억나? 진혁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곳. 도서관 앞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20대 시절의 순수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야. 서윤이 진혁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복수와 투쟁은 이제 끝이야. 캠퍼스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며 두 사람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 윤혁그룹 회장님들 아냐? 학생 하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다른 학생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혁과 서윤은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야. 서윤이 진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이마에 키스하며 약속했습니다. 평생 너만 사랑할게. 두 사람이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혁그룹은 세계 50대 혁신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혁과 서윤이 나란히 서서 글로벌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부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회자가 트로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은 아내 덕분입니다. 서윤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이 잠든 고향 산소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진혁과 다시 결혼해요. 서윤이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평생 서윤을 지키겠습니다. 산 아래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자연 속에서 서약을 나눴습니다. 목사가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강진혁 씨, 이서윤 씨와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진혁이 서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맹세합니다. 이서윤 씨, 강진혁 씨와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서윤에게도 물었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맹세합니다. 진혁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반지를 꺼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반지였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당신이고 나머지 절반은 당신을 지키는 데 쓰겠어. 진혁이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서약했습니다. 서윤도 진혁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고백할게. 이혼할 때 재산을 포기한 이유가 있어. 진혁이 궁금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태강그룹의 부정한 돈에서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서윤이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사랑해.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눴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귀미 축하 음악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서윤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혁아, 우리 아기가 생겼어. 진혁이 깜짝 놀라며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서윤이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3개월 됐어. 진혁이 서윤의 배에 귀를 대며 말했습니다. 안녕, 아가야. 아빠야. 몇 달 후 감옥에 있는 박 여사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행복해 보이는 진혁과 서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혁아, 미안하다. 하지만 진혁은 박 여사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면회도 거부하고 편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체리는 정신병동에서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재벌가 안주인이야. 내가 진짜야. 간호사들이 체린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극적인 말년이었습니다. 정우는 윤혁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진혁과 서윤을 든든하게 보좌하며 그룹을 이끌어갔습니다. 사장님들,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정우가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이네. 진혁이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로열 헤리티지 호텔 로비에 인권재단 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력에 의한 폭력을 감시하는 기관을 만들겠습니다. 서윤이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3개월 전 자신이 뺨을 맞았던 그 자리에 희망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진혁과 서윤은 작은 어촌 마을로 갔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평범한 부부로 지냈습니다. 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라네. 서윤이 텃밭을 돌보며 기뻐했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마담 에리 손주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거대한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자랑스러워할 세상을 만들어야죠. 마담 에리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진혁과 서윤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알아? 진혁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그날 로비에서 너의 뺨을 막아준 것. 진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진혁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 눈빛에서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이 바다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줄까?
서윤이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진혁이 서윤을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주자.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행복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물러나며 두 사람의 전체 모습을 담았습니다. 로비에서의 첫 만남이 플래시백으로 지나갔습니다. 폭행당하던 서윤과 분노하던 진혁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벽히 치유된 두 사람의 미소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얻은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혁과 서윤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진혁과 이서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전철을 구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섰습니다. 권력과 돈, 복수와 배신이 얽힌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진짜 빛이 보입니다. 진혁이 모든 것을 잃고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서윤이 정체를 숨기고 홀로 고통받던 시간들이 결국 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 여사와 한채린으로 대표되는 탐욕과 증오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진혁과 서윤의 사랑은 새 생명까지 잉태하며 희망찬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